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사항은 현재 어젠가요? 네. 어제 아시아나항공 2019년 하반기 3차 객실 승무원 채용 결과 임원 면접 결과 발표 났습니다. 사실은 임원 면접이 추정 면접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체력 검사에서 종종 떨어뜨리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두 번째 2차 채용에서는 박 회장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체력검사에서 그렇게까지 떨어뜨리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또는 상반기에는 체력검사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체력검사에서 체력이 약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유투수학원 수강생이었던 친구도 에어부산에 이미 다 합격을 했는데 체력검사에서 아주 우수하게 체력검사를 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상처가 2배가 더 심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이번 임원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은 너무 그렇게 떨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마 합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이번에 임원 면접 합격이 발표가 됐고 어떤 스펙이 또 어떤 자들이 합격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올해 대한항공이 신입 승무원을 한 번만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11월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채용이 없는 것 같죠? 항공사들이 채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잖아요. 네, 물론 이스타항공도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도 채용을 하고 있는 항공사가 여러 곳 되고 아직도 결과가 끝나지 않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서류나 또는 실무 면접만 보고 관심을 끄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채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도 채용을 많았었으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죠.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 결과가 발표된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항공사는 어느 항공사이며 그 다음에 어떤 전형으로 지금까지 몇 차까지 진행 중인지 제가 다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외항사 포함입니다. 네, 외항사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 면접 시 특이사항이 뭐였느냐, 이번 해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번 면접에서는 새로 추가된 게 뭐가 있나, 뭐 등등등 여러가지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채용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는 여러분 돌려보게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합격 비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 지금 관심이 없다면 물론 끄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서류 합격만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임원 면접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일단은 임원 면접 떨어진 자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한 발만 내딛으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또는 결승골 지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발만 넣으면은 딱 그냥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떨어졌으니 더욱더 아쉬움이 크겠죠.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했다면 내년에 뭐 승무원 채용이 나온다면 지원 시에 다시 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시 한번 지원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희망을 좀 다시 한번 가져봐야죠. 그 어려운 관문을 뚫었는데 10,000명이 지원했고요. 130명, 150명 미만에 들어간 거거든요.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0.5%에서 밀려난 것 뿐이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격자 스펙. 합격자 스펙인데 이번에 유투수학원 수강생들 중에서는 지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합격자 스펙을 제가 알아봤고요. 알아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작년 스펙 아닐까, 올해 상반기 스펙 아닐까, 뭐 등등등 여러가지 분석해본 결과 올해 스펙으로 또 아시아나항공의 합격 알고리즘에 딱딱 맞는 스펙이라 제가 사실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제가 다른 항공사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아시아나항공 합격자 스펙을 공개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타항공사, 제주항공이나 또는 뭐 외항사 또는 뭐 플라이강원 이런 중요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요 정보 다루기 이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궁금해하는 거, 왜? 어차피 그 스펙을 알려줘도 그 스펙을 대부분 갖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스펙을 공개했으면 그 스펙을 맞춰주길 바랍니다, 저도.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자, 합격자 스펙. 저희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예. 자, 우선은 토익 820점. 토익 820점이면 4년제 합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예, 820점이라면은 4년제 합격자 스펙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좋아하는 토익 점수입니다. 750에서 850 사이. 예, 그 사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투수 6급 좋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미지가 좋았겠죠? 목소리가 좋았겠죠? 나이는 25세. 당연히 26세 미만이겠죠. 이게 바로 아시아나항공 합격자 스펙 알고리즘 아닙니까? 예. 뭐 학점은 당연히 3점대일 거고요. 학점은 안 나왔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친구가 합격을 한 거죠. 2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스펙을 물어봤겠죠. 그 정도는 친한 사람이던, 아니면 뭐 같은 뭐, 알고 지내던 스터디 멤버였던, 알려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예, 공개적으로만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아시아나항공에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SNS나 또는 카페 활동을 꺼립니다. 그래서 합격자 스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가끔 막 후기 나오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막 후기 나오는 거는 사실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최종 합격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자,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795점이네요. 오픽 IM. 중국어 5급이 있는데 뭐 중국어 때문에 합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얼굴 이미지, 그 다음에 토익 점수 750에서 850 사이, 학점 3점대 4년제,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합격 알고리즘입니다. 예, 여기 추가로 뭐 다리 좀 이쁘고 팔다리 길고, 그 다음에 순진하고, 그 다음에 단아하고, 이미지는 단아하나 생각이나 또는 가치관은 강단 있는 뭐 이런 지원자 아니겠어요? 아시아나에서 원하는 지원자가. 2년제의 경우는 600점대, 저희 유투수학원 수강생들 중에 정말 뭐 저의 애제자들이죠. 600점대 많이 합격했어요. 2년제는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나. 하지만 일반 비항공과 4년제로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설에 합격하는 스펙은 750 이상입니다. 토익은. 이제 750 이상 정도의 점수를 지원하는 것이 합격권,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어떤 한 친구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목소리도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토익 점수가 4년제인데 600점대를 지원했는데 점수에서 밀렸겠죠. 그래서 떨어진 걸로 이제 떨어졌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토익 점수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점도 4점대였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아나항공 합격 스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에서 달라진 거 뭐 있나요? 예. 먼산 바라보기. 이미 있었다고 하네요. 예, 이미 먼산 바라보기 있었다고 하고,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에서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저는 모르는 경우라, 처음 있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먼산 바라보기가 그렇게까지 강조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유난히 강조됐다고 해서 제가 이걸 정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까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정보를 꽁꽁 숨겨놔서 이제서야 알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오픈하니까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면 돈을 주고 학원을 등록하거나 또는 과외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유토스TV 유현정 토익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승무원 정보는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10,000명이 지원하고요. 3,000명이 붙습니다. 서류에. 그 다음에 임원으로 갈 때는 초라하죠. 150명 미만이죠. 제주항공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주항공은 서류에서 10,000명이 지원합니다. 9,000명에서 4년전이나 5년 전에는 5,000명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10,000명이 지원해서 서류에서 일단은 합격자가 뭐 150명 미만입니다. 뭐 100명 미만이기도 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시아나항공하고 단계 하나 없어졌을 뿐이죠.
자, 아시아나항공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팔고 있죠. 어떤 꿈이요? 실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더욱더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미지 위주의 지원자를 이제 채용합니다. 네, 목소리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그렇게 뭐 진지한 질문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하셨어요? 끝나고 뭐 먹고 뭐 어디 가실 건가요? 등등등 뭐 이런 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유토스 TV 추천도서 여러분들 제가 이미 올려놨거든요. 업로드 해놨거든요. 이번에 가장 어려운 임원 면접의 질문은 추천도서 정도였어요. 이거 하나 물어본 겁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은 뭐 특별한 거 없어. 승무원 자질? 뭐 왜 아시아나야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왜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갖고 뭐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지원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와 목소리와 팔다리 길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학점, 토익 점수 뭐 이런 등등등을 비교해서 점수제로 만들어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질문이 없죠. 여러분도 이런 면접을 선호하십니까? 실무라도 보게 해주는 항공사를 말이죠. 저는 실무라도 보게 해주는 항공사를 선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임원 면접에 가서 이렇게 외모나 보고 이미지나 체크하고 말 한마디 정도나 시킬 거면 그때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뭐라 그러나 실무 면접을 보러 갈 때 화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샵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런 돈 들잖아요. 택시 비용도 들고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도 그거 준비하는 동안 신나죠? 희망이 있으니까 학교 갈 수도 있다는 기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진도 한 장 남기고, 그렇게 또 메이크업하고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를 승무원인 것처럼 바라봐주기도 하고, 그런 기분 때문에라도 물론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도 20대라면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승무원을 준비하는 승준생이라면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실속이 없을 수도 있죠.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무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는 항공사를 선호합니다. 면접관 얼굴도 보고요. 회사 분위기도 보고요. 지원자들 어떤 지원자들인지도 한번 보고, 아직도 내가 마음이 떨리는가? 내가 이 승무원을 꼭 해야겠는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예,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혹합니다. 임원까지 가기는 힘들고요. 제주항공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면접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체크 위주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선호하는 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돌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외워온 답변을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면접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 임원 면접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뭐 승무원의 자질? 뭐 이런 뭐 추천도서? 뭐 이런 정도를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임원 면접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돌발 질문도 많았고 꾸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되게 마음에 드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이번 면접만 최종에서 유난히 외모를, 이미지를 체크하는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질문도 그냥 평범했다라는 거, 공통 질문으로만 끝나기도 했었다라는 거, 압박 질문 같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승무원들 이미지 보이시죠? 너무 다양하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좀 약간 진하고 강하게 생겼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되게 뭐라 그러나 전통적이죠. 너무 좋아요, 보기가. 이쪽 세 번째 친구는 또릿또릿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남자 승무원은 개구쟁이처럼 생겼고, 어쨌든 제주항공은 특별하게 선호하는 이미지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도전해도 됩니다. 이미지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자, 제주항공 보죠.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임원 면접 끝났어요.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제주항공 채용 1년에 2번 하는 제주항공입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못 낼 뻔하다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을 합격을 시켜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뭐 10,000명이 지원했는데 뭐 100명이나 뽑았을까요? 말로는 9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왜냐면은 뭐 일일이 가가지고 면접자가 가서 열심히 세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주항공의 면접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점점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이번에 3차 면접은 임원 면접은 그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질문 자체도 너무 평범했고, 그런데 제주항공의 임원 면접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저는 약간 제주항공으로 마음을 기울고 있습니다. 자, 제주항공. 자, 일단은 특이사항이, 세 사람이 객실 본부장님, 그 다음에 김재천님, 장준현님. 자, 이 인사부 직원들이죠. 그 다음에 객실 본부장님이고, 그 다음에 김재천 이 사람은 좀 유명하죠. 저희 학생의 또 친한 형이라고 하는데, 뭐 좀 주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분이라니까 실무진이 들어온 거죠, 면접관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특이사항은 공통으로 자신 있는 외국어를 영어로 자기소개하라,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영어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플라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영어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영어 해야 은근히 또 필요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갑자기 이번에는 외국어로, 자신 있는 외국어로 소개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 제2외국어를 또 나중에 뭐 이렇게 헤드폰 끼고 또 따로 또 테스트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학 특기자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은 영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알아듣고 그 영어로 자기소개한 걸 갖고 꼬치꼬치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사람당 무려 7개 이상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중요합니다. 이제 영어 회화 실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초집중하는 자세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옆에 지원자들 살피지도 않았고 그 지원자에게만 집중했고 정말 그 지원자를 알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중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아시아나항공인가요? 제주항공인가요?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요건 바가지로 더 먹었는데요. 제주항공이 임원 면접 방식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당연히 한 사람 대한항공으로 가지 않을 사람, 아시아나항공으로 가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제주항공의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항공이어야만 하는 이유 당연히 물어보죠. 틈만 나면 대한항공으로 옮길 그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왜? 대한항공이 올해 한 번밖에 채용 안 했잖아요. 이직률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적게 뽑았겠죠. 이번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항공사였어요. 2년 전만 해도. 뭐 대한항공이 일단은 작년에 많이 뽑았으니까 이직 많이 했죠. 근데 올해는 딱 한 번밖에는 채용 안 하니까 신입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나 또는 제주항공 이직률이 적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스타라든지 TA에서도 대한항공으로 옮겨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들 또한 일단 채용이 한 번밖에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직률이 많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항공사가 있나? 피네어. 예, 자, 이게 지금 피네어거든요. 피네어인데 피네어 지사장님하고 승무원분들입니다. 7년 전인가요? 이분들이 들어간 때가 어쨌든 뭐 7년 만에 나왔다고 하니까 7년 전이겠죠. 예, 승무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향 10주년이네요. 10주년이고 몰랐어요 저는. 예, 그리고 제가 피네어를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중에만 헷갈렸어요. 스웨덴으로. 핀란드니까 헬싱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처음에 이거 전에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피네어 관련해서 잘못해서 스웨덴어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지적을 해줘가지고 제가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알린 글로 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예, 기운 빠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정정해달라는 어떤 그런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네어인데 에티오피아 항공도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학원 대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속상하겠지만. 자, 피네어는 암리치가 안 닿으면 가차없이 탈락. 특이점 바로 이겁니다. 218이나 되죠. 굉장히 높아요. 218.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암리치가 아시아나고 이번에 208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암리치가 안 되면 가차없이 바이 했습니다. 종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데 종을 못 올린 자 떠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피네어의 특이점이었고요. 지금 2차까지 면접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부터는 아마 피네어 관계자들, 피네어와 직접 이제 면접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적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접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영 테스트도 있고, 3차 면접도 남아 있고,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피네어 지금 2차 합격한 사람들, 2차 이제 발표는 아직 안 난 것 같고요. 일단은 2차까지 면접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이에요. 에티오피아 항공이 지금 채용 중입니다.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항공이 면접은 다 끝났어요.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너무 이쁘죠, 승무원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항공은 한국인을 승무원을 최초로 채용합니다. 근데 특이점이 뭐였냐면, 에티오피아 항공은 제가 이미 채용 나왔을 때 분석해준 자료에 의하면 일본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 가차없이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질문을 안 했거나 일본어로 자기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일본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전조가 그냥 일본어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일본어를 좀 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어를 못하고,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역시 채용하려고 하는 거여서 빡세죠.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 3개국어를 하는 사람 채용하는 거니까. 그래도 있겠죠. 없겠어요. 일본어하고. 왜냐면 일본 경유해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라, 일본어가 필요하고, 일본 손님들을 많이 이제 태우고, 인천까지 와야 되니까, 그걸 노린 것 같거든요. 일본인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한국인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은, 그런데 그래도 면접 보러 간 게 어디예요? 물론 돈 들었죠. 피하고 가느라고. 근데 그래도 뭐 에티오피아 면접 관련해서 지원자들 보면서 이런 걸 알아야지. 맨날 자격이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면접 보러 가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일본어를 못하면 면접 보러 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항공 면접은 워드 슈팅 디스커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미레이트나 카타르 방식이에요. 이제 워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한 워드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미레이트나 카타르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네어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이 피네어는 지사장님이 지금 면접에 나오셨는데, 2차 면접에서. 근데 영어를 먼저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인에게 영어로 또 질문도 하고, 좀 약간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은 일단은 나름대로는 좀 에미레이트나 카타르 방식의 외항사에 늘 하는 그런 방식의 영어 면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어디 넘어갈까요? 플라이강원? 네, 플라이강원 입사 모습인데,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남자 승무원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명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플라이바이가 아니라 플라이강원. 상반기에 이 남자 승무원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여러분들 플라이강원 남자 승무원 준비하는 스튜어드 분들, 남승들, 요거 남승 준비생들, 플라이강원 관심 가져주세요. 많이 뽑습니다. 남자 승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서 이번 2차 때도 남자 승무원을 좀 많이 채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플라이강원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경력직 승무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경력직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인데 이 B737 기종 선임교관 감독관이어서 아무튼 교관 출신의 승무원도 이제 일단 뽑는 것 같고, 그 다음 경력직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뽑으니까 교관만 뽑는 건 아니니까, 그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 현재 경력직 채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력직 채용이가 이게 지금 3호기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직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직인 사람들도 채용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떤 상태일까요? 플라이강원. 2차. 지금 현재 그룹 디스커션 준비 중입니다. 지금 2019년 하반기.
일단 1차, 2차 면접이 끝났고 그 사이에 잠깐 하나 낀 그룹 디스커션. 근데 이게 디스커션이 막 영어로도 나온다는, 이게 보니까 후기 보니까 막 영어로도 막 순간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영어 잘하는 거 유리합니다. 플라이 강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 디스커션.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중요 정보. 이번에 상반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1호기, 2호기에 이제 탑승해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 이제 세 번째 들어오는 비행기에 이제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들이 근무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유가 있죠. 내년이 될 테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될까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면접 후기를 볼게요. 면접 후기. 영어로 입사원 포부, 영어로 존경하는 인물 나왔다고 하는데, 유터스 TV를 통해서는 제가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는 적중 문제 꽤 많습니다. 이미 올려놓은 자료들이 업로드된 영상들 보시면 장단점 말하는 거 이번에 나왔죠. 아시아나항공 실무 면접에서 많이 나왔고, 임원 면접에서는 추천하고 싶은 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강원에서는 영어로 존경하는 인물 나왔거든요. 유터스 TV 시청하게 되면은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어로 입사 포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영어를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태국이나 뭐 대만에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려면 기내에서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로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자, 특이점 중요한 사항이에요. 동영상 관련 질문이 기본 질문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플라이 강원이 동영상으로 지원을 하게 했는데 동영상을 안 볼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서 지원자들이. 그래서 인사직원 인원수로는 이 양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금 이번에 동영상으로 지원을 이제 서류 대신 했는데, 실무 면접 전에도 그 동영상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보고 코멘트를 달고, 그 코멘트를 전달을 면접관에게 하고 면접관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 전에 또.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동영상에 관련돼서 실무 면접에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기소개가 거의 모든 거였죠. 합격의 지름길이었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임원 면접에서도 또 역시 코멘트 보고 또 역시 면접 그 동영상 돌려보면서 면접관들이 그 동영상에 관해서 다 기억하고 물어보더라 이럽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죠. 플라이 강원 좋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틀렸죠. 처음에는 많이 안 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틀렸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지원자들을 살펴보고 애정으로, 열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는 뭐 동영상 기획은 뭐냐, 컨셉은 뭐냐, 누가 만들어줬냐, 네가 직접 했냐, 혼자 찍었냐, 뭐 등등등 막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임원 면접관 분들도. 근데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다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임원 면접관들이. 회입하다 보니까 여행사를 또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되게 이력들이 화려하거든요. 사장님도. 네. 그리고 왜 플라이 강원이야만 하는가? 당연한 거죠, 이제. 꼭 듣고 싶지 않겠어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비록 힘든 상황, 보잉 이슈가 있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왜 플라이 강원이야만 하는가 질문을 들을 때만큼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제가 유터스 TV를 통해서 플라이 강원 관련 자료를 올렸는데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한 번만 더 채용을 하게 된다면 드디어 관심을 받게 되는 항공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 잘하면 되게 유리하죠.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았겠네요. 이미지만으로 뽑는 건 아닙니다. 제주항공 보시면 알 거예요. 영어 공부 틈틈이 해놓으세요. 내년 상반기 곧 다가옵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또 상반기 채용인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차분하게 스펙 쌓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